어제 국회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뽑았습니다. 어제 이제 막 그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추기홍, 박찬대 뭐 원내대표 등 모여가지고 뭐 여러 번 만나고 항의 방문하고 국회의장실 앞에 이제 거짓대처럼 쫙 앉아 있고 막 이런 상황 있잖아요. 합의의 요지는 뭐였냐면 법사위원장만큼만 다 알면 우리가 다 받아들일게 한 거예요. 법사위만큼은 우리한테 줘라. 줄 수가 없지. 당연하죠. 그러다 우리 역풍입니다. 네. 그거 가져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견제하라고 이번 총선의 민의가 그건데 법사위를 달라고 하려면 뭐 당연히 줄 마음도 없고 줘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요. 본인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최혜병 문제 특검 처리된 거 본인들 다 거부권 동조했죠? 김건희 여사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다 특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대통령 말에만 부하처럼 따랐던 사람들이 무슨 법사위 가지고 또 왜 또 딸랑이 짓 하려고요? 대통령 뭐 부하짓 하려고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딜을 치면 이렇게 쳐야지. 이번에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우리가 전격적으로 수용해야겠다. 네. 그러면 법사위 좀 다 줘. 요로에도 우리가 해줄까 말까인데 무슨 양심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말을 믿어요. 네, 안 믿죠. 당연히. 문제는 국회가 이 사단이란 게 법사위 때문인데 네. 그 법사위를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잘 들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알려줄게. 협상이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대로 했잖아. 그래서 어저께 이제 투표를 했죠. 11개 상임위원회 이제 이게 어저께 혹시요 그 방송을 생방으로 보다 보니까 혹시 작두 보셨어요? 작두요? 아 막 뭐냐면 저기 지금 11명을 뽑았잖아요. 네. 근데 하나씩 뽑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찬반 투표니까 네, 6개가 딱 붙어 있었고 5개가 붙어 있어서 2장을 들고 간 거예요. 국회의원들 이제 그 투표하러 가지 않습니까? 네. 뭐 가져와. 가져오면 5칸짜리로 돼 있으면 다 작도로 자르는 거야. 아. 그리고 6칸짜리로 돼 있으면 작도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청래 몇 표 이제 그 계산을 한 거거든요. 어저께 근데 떠열받는 게 저 표가 지금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최민희 과방위원장하고 한노위원장, 안호영 위원장의 표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한테는 전체 중에 한 10표가량 안 온 겁니다. 그 민주당에서 앞표 안 찍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정청래 스타일 싫어하는 거지.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재선이지만 과방위원장 됐잖아요. 저도 표가 좀 적게 온 거지. 이유가 뭘까? 아 이런 표현 나는 웬만큼 자제하고 있겠습니다만 워터멜론이 좀 뼈 많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통과를 될 거는 뭐 누구나 다 알았죠. 이게 통과가 안 될 리는 없는데 아마도 그냥 그 일부에 약간 그 알리바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한쪽에 다 쫙쫙쫙 몰아버리면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데가 우리가 운영인 어차피 운영위는 원내대표가 해야 되니까 가고 그럼 정청래 의원 법사위랑 과방위가 어쨌든 제일 이슈가 된 건데 여기서 막 다수가 한 명도 반대 없이 쫙 해버리면 야 민주당 또 무슨 공산당이나 이런 얘기 나오니 오히려 이제 이런 견제와 균형을 일부러 맞춰준 거 아닌가라고 좋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의 호불호가 분명히 저 표에서 보이죠. 똑같이 그 찍은 게 아니라 반대표가 꽤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긴 해도 보통 한 180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그 위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랑스러운 우리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 박찬대 의원을요, 이제 우리 새날 고정 출연자이기도 했고 사석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진짜 괜찮거든요. 맞아요. 따뜻한 사람이. 근데 어제 보고 느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외유 내강형 스타일.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제대로 밀어붙이는 게 딱 마음에 들어. 어제 우리가 약간 협박을 했지. 만약에 오늘 통과 안 시키면 박찬대 정치생명 끝난다. 뭐 꼭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어제 오후 2시에서 5시로 5시에서 이제 8시로 근데 8시 넘어서도 한참 한 30분 있다가 진행이 돼서 한 11시 반쯤 뭐 끝난 이런 느낌인데 어쨌건 박찬대 원대 국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는 지금 법사위원장이 됐는데 어제 묘한 흐름이 하나 있었죠. 처음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 뽑혔을 때 네. 당원들께 사죄한 것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랑 약간 좀 갈등이 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네. 근데 그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그걸로 뭐 오래 길게 가겠습니까만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이제
정청래 최고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 뽑히면서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보였다고 해요. 아, 예, 예. 근데 임기가 얼마나 남았다고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법사위원장과 최고위원을 겸직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은 이제 재선임에도 위원장 된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어저께 다른 사람들은 적어서 나오던데요. 최민희 의원은 저 핸드폰에 써갖고 나왔어. 근데 노안 때문에 안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한참 말이 끊겨요. 너무 웃기더라고. 그 이야기는 이따가 밤 9시에 하는 방송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여성 이제 위원장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11명이 뽑혔다. 그리고 이제 뭐 박주민 의원은 이제 저게 박주민 의원이 지금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거는 이제 연금 개혁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연금 개혁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장이 제 원래 그 그러니까 연금 개혁 TF였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완수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용호 의원 교육위원장, 그다음에 또 안 불러드리면 서운하시겠죠. 신정은 행안위원장, 전재수 문체위원장, 박정 예결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박주민 복지위원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맹성규 국토위원장까지. 좀 아쉬운 건 국방위원장도 우리가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근데 뭐 거기에 전사들이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네. 국방위원회 막 어마어마한. 전 법무부 장관 3명이 다 국방에 네. 있죠. 어제 사진으로 몇 개만 볼게요. 지금 상징적 장면이 이거는 이 타이밍이 그래서 그런 거야. 상징적 장면. 그러니까 이게 저 추경호하고도 악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국회의장이. 네. 근데 박찬대 원대랑 악수할 때만 찍어서 근데 상징적 장면 이런 거 편 묵었어 이런 느낌이고 국회의장실 앞에 국민의힘이 이제 나는 이 표현이 좀 그렇게 했는데 거지대처럼 앉아가지고 네. 뭐 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렇지 마 어차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그럼 그 다음은 누가 될까요? 추미애 대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엄사태하라 그랬지. 네.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좀 억지가 좀 심해.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하면 된다. 법을 지켰다는데 지랄 유연병들 하세요. 그것도 빠루는 안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박찬대 원대 지나가는 것도 좀 웃기죠. 뭔가 그 악어떼가 가는 늪을 지나가는 느낌? 모세의 이제 기적 점착. 근데 법이 있어가지고 추경호나 이런 저 국민의힘 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수무책인 거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로텐더홀에서 뭐 규탄한다 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사실은. 자 거짓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짜 나 역겨운 것들. 아니 뭐 최혜병 문제나 이럴 때라도 저렇게 좀 투쟁을 하시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논리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총선 때 45% 얻었다. 네. 그 민의를 배신하는 거다 그러는 거지만요. 실제로 만약에 법사위원회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면은 실제로 총선 압승을 안겨준 국민들이 된 배신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이재명 대표랑 표 차이가 얼마나 났게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싹 다 무시하고 여야 영수회담이라거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정답. 24만 표 차이 가지고 마치 100% 당선된 인간 것처럼 나라를 이 모양 이 꼴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득표율을 들먹거립니까? 심지어 야당 대표를 최근에 만났어. 취임하고 나서 맞아요. 최근에 만났다고. 그러니까 쟤네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따가 여론조사에도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전혀 역풍 없어요. 네. 어저께 투표하면은 그 대기줄인데 맨 앞에 이재명 대표 있죠. 저 모습이 그 전에 이화영 부지사 판결 등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우울하면 어쩌나 했는데 지금 저렇게 줄 서 있는 모습 보면서 오히려 많은 우리 당원분들이 힐링했다는 바로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벌써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혜병 특검 바로 상정하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발의를 했잖아요. 예. 근데 법사위원장이 이제 정청래 최고가 법대로 하겠다. 네. 국회에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인데 국회에서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결국에는 최혜병 특검 통과 최대한 빨리. 네. 왜냐하면 7월 달 또 통신 기록 이런 것들이 삭제되는 맞아요. 기간이 있기 네, 때문에. 1년 됐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법사위 당장 금방 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당연히 안 나오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자리를 벗어나면 일단 손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규칙을 벗어나서 자리 벗어나면 손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법대로 가서 뭐 7개 그것도 뭐 받기 싫으면 다 규칙대로 뭐 야당에서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네. 저 다음 달이면 벌써 최혜병 사망 순직한 지 1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다는 거,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최혜병 사건은 이 정권의 축소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어저께 재선임에도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 된 것은 사실은 저 방통위원을 한 적이 있고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 추천 방통위원 됐는데 임명 안 해가지고 사퇴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 그러니까 과방위 위원장으로는 최적화된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방통위원이 차관급이거든요. 예. 최민희 의원은 나중에 방통위원장 대리까지예요. 그 장관급을 겪어본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사위하고 가방이 운영위는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두 개에서만큼은 급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야, 어제 뽑히자마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방송 삼파. 회의 열더라고요. 야, 아니 진짜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방통위원 했으면 어쨌든 선거 나가는 게 어려울 텐데 그거 임명 안 해주니까 이제 선거 나가서 의원 되시고 위원장까지 하셔서 더 강력해져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차라리 그냥 방통위원 승인해줄 거라고 후회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 넘기기 전에 통과시키고 땅땅땅땅 뭐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원내대표 윤종균 대변인, 윤종균 대변인이 지금 46일 만에 법사위를 열며 사실상 보이콧으로 일관했다. 해병대 특검법 관철하겠다 이런 내용도 어제 나왔었고, 지금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치 권력이 아닌 국민이다.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과방위는 지금 법사위보다 훨씬 더 먼저 튀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아까 법사위, 그 다음에 과방위. 하나가 더 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공격이 들어오거든. 야, 국회가 열자마자 막 특검 전국 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우리 민생도 한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하나 더 얻는 게 민생이에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민생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뭐 그러니까 민생지원금 이런 것들 또 이것도 있었어요. 어저께 했던 게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받은 대출금 10년 이상 장기 분할로 상환하게 하자.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최혜병 특검 언론개혁 민생, 여기에 지금 민주당 국회 22대 초반 1년을 좌우할 만한 굵직한 아젠다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이제 연금까지 또 더 챙기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네. 네. 자, 근데 어저께 그 국회 상황을 생중계할 때 채팅창에 왜 7개는 안 해요, 11개만 해요 했던 거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원래는 민주당이 아니지, 이제 국회의장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요거 남겨놓은 거예요. 갖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근데 저기도 굉장히 중요한 데가 많습니다. 국방위 기재위, 외교도 중요하고 산자위, 예, 정무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줬어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법사위하고 운영위하고 과방위를 가져오려고 양보한 것들이 꽤 있어요. 예. 근데 어제 그거 이 민주당하고 국회의장 차원에서 사실상 강제 배정안 이것들을 다 지금 사의만을 냈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되게 코미디 같아. 근데 지금 상임위원장 되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들이 있죠.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고 싶어 미칠 거야 저거. 이러저도 못하고. 뭐 윤석열 지키겠다고 뭐 저 안 받는 것보다 받고 싶어 미칠 거예요. 상임위원장 권력 어마어마합니다. 3선 하고 싶은 이유가 또 상임위원장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국힘에서는 이도저도 못하겠죠. 근데 뭐 어쩔 수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들. 그러니까 또 질문 또 댓글창에 올라오는데 왜 조국당은 안 줘요 하는데 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교섭단체가 지금 현재 법으로는 20석인데 20석이 되면 한 석 정도 자리 줄 거예요, 상임위원장을. 근데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만약에 20석이라고 하면 거기에 지금 최다선이 재선이잖아요.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정도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고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어제도 최혜병 특검 관련한 단독들이 쏟아졌습니다. 어저께 그중에 하나가 임성근 혐의 빠진 최종 보고서에 우리 뜻 아니라는 흔적을 남겼다. 이게 뭐냐면 박정훈 대령이 이첩한 사건을 가져오잖아요. 회수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6명이 혐의자가 되는데 임성근이 안 빠져요. 마지막에 2명으로 남기고 임성근을 뺀 상태에서 그 기록에 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 의견 때문에 자체 조사 결론을 바꾸게 됐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뜻이 아니었다는 흔적을 최종 보고서에 남겼다. 예, 어떻게 남겼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고 6이라고 하는 문항에 자세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과실 내용을 정리하여 이첩 사건과 함께 경찰이 송부. 그다음에 그러니까 관련자 4명, 사단장, 여단장, 본부중대장, 현장 통제 간부 중사에 대해서는 과실은 인정된다고 보이나 기록만으로는 정확한 관여 정도와 과실의 직간접성, 상당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제한되므로 사건 기록과 함께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서 그렇게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왜 그 있잖아 헌병 목숨, 파리 목숨이라는 얘기 또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VIP가 경로한 사건이기 때문에 빼야 되는데 우리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까봐 우리는 이런 의견 남겼다라고 기록에 남겼다는 이야기고요. 대부분의 이제 오랫동안 공무원이셨던 분들, 그러니까 군인도 사실 이제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받으니까 이제 공무원에 이제 속하는데 그런 공무원 분들은 이런 서류 하나하나에 본인들 책임을 법적 이상으로 혹은 그 본인들이 부여받은 것 이상으로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짓이나 법적 어긋난 거는 항상 어디든지 남겨놓습니다. 맞습니다. 저 누구의 지시로 네. 누구의 뭐 명령을 받아 이렇게 남깁니다라는 거를 꼭 명시해 두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메일도 그때 이제 요청해서 국방부 쪽에서 이제 보낸 거에도 요청하신 뭐 자료 보내드립니다. 그거 남긴 거거든요. 그게 내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군데 이런 것들이 또 숨어 있을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서. 예. 그 보고서가 바뀌는 사이에 유지은과 이시원이 최소 4차례 통화했더라. 이것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냥 유지은하고 이시원하고 사귀는 사귀인가요? 생면부지 관계라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수사 개입은 안 했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 그 이종섭하고 통화한 거는 그때 처음에 나온 거짓말 아니에요. 네. 우즈베키스탄 갈 때 관련한 뭐 방사내교 이런 통화를 했다. 참. 그때 막 14번인가 했다 뭐 그러죠. 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내가 계속 말씀드려옵니다. 윤석열이 검찰이라면 이거 다 유죄예요. 정황 이렇게 때려 맞추고 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그 이시원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이요. 네. 지금은 이제 이 사퇴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이원모가 들어가 있죠. 네.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차례 통화한 통화 기록 이거고 저 밑에 나오는 저 군인은 누구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입니다. 뭐냐? 회수를 해왔잖아요.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검찰단장은 얘네들이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한 주체가 된 거죠. 수사의 주체가 바뀌었죠. 해병대 수사단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순간에 통화를 했다. 이 보도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엿새 만에 보고서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국방부에서 재조사했던 보고서에는 오히려 임성근 사단장이 뭐 빨간 장화를 뭐 올려서 입어라, 빨간 옷 입어라, 오히려 더 디테일한 그런 지시가 더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 혐의가 더 짙어졌었죠. 네. 근데 나중에는 쏙 빠진 그런 것도 네. 관계가 있는 거다. 아이고 참 이놈의 정권 진짜 걱정된다 진짜. 에? 네. 근데 임성근이 되게 임성근 사단장이 되게 웃긴 얘기했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뭐 밑에 부하들은 이런 거에 빼달라, 뭐 본인들 잘못 없다, 뭐 탄원서를 냈는데 거기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다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 그런 것보다 자기 책임 없다고 해놓고 그래서 부하들 탓을 해놓고 그 부하들에 대한 탄원서 제출하는 건 뭐야?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성근아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나 웬만하면요
다른 방송이 임성근을 10번 가면 나는 5번밖에 안 가요. 동창이라서. 학교 그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동창. 예. 마음 아파요, 솔직히. 예. 근데 사람이 멋있는 이름을 남기는 게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저렇게 해서 본인이 이걸 빠져나가면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독재 부역한 정치군인이에요, 저는. 네.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법사위 포함 11개가 민주당으로 왔고요. 자, 이게 일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랍니다. 지금 현재 세워놓은 방침은 야, 11개 니들이 안 가져가면 나머지 다 민주당이 할게. 그리고 대기 중인 분들이 많아. 야. 위원장 대기 중인 분들이 겁나 많습니다. 어떻게 좀 잘 기어 들어오셔야 될 텐데 명분 있게. 네. 그 보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국회가 쪼개졌다, 여야가 대립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힘이 지금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겁니다. 국힘의 잘못이고요. 이거는 제대로 보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대가 그랬잖아요. 일 안 할 거면 세비 반납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기어 들어올 거예요. 네. 예, 계속 보이콧하면서 이제 세비만 쳐받겠죠. 근데 어제 보셨지만 하루 이틀 연기 이런 게 아니에요. 연기해도 몇 시간.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까지 딱 들어와 그러면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왜 12시까지 기다려. 네. 그리고 다시 퇴근을 해. 어차피 이제 뭐 휴일이나 주말에 안 열 테니까 그 기다렸다가 월요일 날 또 꽝꽝꽝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딜레이 시키면 지지층들이 화를 내요 이제. 네. 그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미애 의원에 대한 의식하는 게 있어요. 네. 이거 훨씬 더 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정말 지켜보고 있다. 김대현 TV님, 김대현님 안녕. 어제 본회의 잘 봤습니다. 국짐이 반대해도 어제처럼 법대로 밀고 가면 됩니다. 민주당 잘한다. 위원장 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탄핵 말이 없다님, 포나님의 마법 주문. 우리 민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방송 제목이었거든요. TV에 짜잔 나타난 과방위원장 최민희. 꿈은 이루어진다. 탄핵도 이루어질지어다. 고맙습니다. 이진선님 고맙습니다.